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술관계의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술목관계의 단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목관계라는 것은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어라는 것은 서술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밥을 먹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듣다 음악을 듣다. 그 다음에 보다 영상을 보다 이런 것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말 같은 경우는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문의 경우에는 서술어가 먼저 목적어가 뒤에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술어 목적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한자들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뭐하다 서술어는 뭐뭐하다 목적어는 뭐뭐을 또는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서술어가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는 품사가 동사의 형태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형용사의 형태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이 형용사 예를 들어 볼게요.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게 이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 선생님을 멋지다, 학생을 아름답다, 학교를 크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매끄럽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해석할 때는 동사의 형태로 해석을 해줘야 한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명사의 형태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술목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단어를 해석해 볼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자를 예습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글자를 적어 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자, 독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독서라는 단어를 해석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독서를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주자면 서술어가 될 만한 한자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이 서술어의 뒤에 어떤 역할을 하는 한자가 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해석해 보셨나요? 자, 먼저 이 독자와 서자 둘 중에서 서술어로 해석을 해야 하는 한자는 둘 중에 무엇인가요? 앞에 읽다라고 해석되는 독자가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서술어 뒤에 있는 요 서라는 한자는 목적어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서라는 글자를 목적어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뭐뭐을 또는 뭐뭐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독서라는 글자를 해석을 하려면 글을 읽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즉 책을 읽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지금 거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거수를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볼게요. 자, 둘 중에 서술어가 될 만한 한자가 무엇입니까? 들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자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럼 이 서술어의 뒤에 있는 한자는 목적어로 한번 해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어를 해석하려면 뭐뭐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들다
손을 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수하세요라는 말은 손을 들어주세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수라는 단어는 술목 관계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를 볼게요. 경로 이거를 학생들이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아까 술목 관계의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는 동사의 형태, 목적어는 명사의 형태로 풀이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로자가 선생님이 늙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놨죠. 근데 이 한자는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늙다 로자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술목관계 단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노자를 명사의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명사의 형태로 바꿔보면 노인,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명사 형태로 바꿔보면 이 술목관계 단어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 노인 로자가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인을, 어르신을 공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경로석, 뭐 경로당 할 때 경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건배라는 단어를 볼게요. 여기 있는 건배라는 단어의 건은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하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술목관계 단어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건자가 동사의 형태로 해석될 때의 뜻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 건배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건자는 건 오징어, 마른 오징어 할 때 건자, 건조하다 할 때 건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잔 배자는 한 잔, 두 잔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잔을 마르다라고 풀이를 하면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마르다라는 거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 목적어를 취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한자를 동사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르게 하다, 마르게 하다로 해석을 하면 이게 동사가 돼요. 즉 건배하면 잔을 마르게 하다라는 겁니다. 잔을 마르게 하다라는 건데 이 어떻게 마르게 하느냐? 마셔서 잔을 마셔서. 그러니까 건배라는 뜻은 원래는 잔을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원샷이죠. 근데 이게 이 건배라는 단어가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짠, 뭐 축하해, 짠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건자를 동사의 형태로 풀이해서 마르게 하다. 그래서 잔을 마르게 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온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있는 보자는 지키다, 즉 보호하다, 뭐 보존하다 할 때 보자예요. 그럼 이 보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것도 지금 이 온자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 온자가 따뜻하다라는 형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자를 명사의 형태로 바꿔주면 뭐 온도, 온기 이런 게 되죠. 그래서 보온이라고 하면 뭐 온기를 지킨다,
온기를 보존한다, 온도를 보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온자도 명사의 형태로 한번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강이라는 단어를 한번 풀이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쉽게 하려고 사실 이 강자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뭐 외우다, 뭐 배우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술목관계의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명사의 형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에는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옥편을 통해서 뜻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포털 검색에서 이 한자를 써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뜻을 다 안 후에 해석을 하면 더 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강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열다라는 뜻을 가진 개자가 서술의 역할을 하고요. 일단 여기는 강의라는 뜻을 가진 강자가 목적어의 역할을 해서 강의를 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대학교 개강하였다 이런 뜻으로 개강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술보관계의 단어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